의대 증원의 여파로 상위권 대학생들이 대거 자퇴하고 이후 수능에서 N수생이 21년 만에 최대치라는 결과가 나왔다. 23년도 기준 주요 15개 대학 신입생 중 자퇴생이 5천여 명으로 10% 이상의 학생들이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 서성한, 직업국, 치안약수, 지방의대까지 줄줄이 자퇴하고 수능을 보는데 여기에 의외로 수혜를 보게 된 게 편입이다. 편입은 자퇴에 재적생 기준으로 TO가 생기면 그 자리에 새로운 학생을 뽑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자퇴하면서 그만큼 상위권 편입 TO도 많이 생겨 편입판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다. 참고로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메디컬 계열도 편입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약대, 한의대, 수의대, 심지어 의대까지 편입 전형이 존재한다. 우리가 많이 접해본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다. 고등학교 내신과 학생부 관리를 하거나 수능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이다. 근데 이 수시, 정시 말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만 입학하는 제도가 바로 입시계의 패자부활전 편입이다. 편입은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전학 가는 제도로 졸업까지의 기간이 2년이나 단축된다. 전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능과 달리 영어랑 수학 한2 과목만 준비하면 되고 원서 개수 제한이 없어 여러 곳 지원해 대학마다 시험을 보기에 한 번의 시험으로 1년의 결과가 결정되는 수능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나 공부 노베이스인 학생도 재수보다 쉽게 도전한다. 편입 지원 자격으로 대학을 2년 이상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미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더 좋은 학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도 편입을 한 사례가 있다. 정치인부터 학벌이 중요한 아나운서 그리고 건국대 총장도 서울대로 편입을 한 전적이 있다. 편입은 지원 자격을 기준으로 일반 편입, 학사 편입으로 나뉘는데 각각 기준치만큼의 대학 학위, 학점이 필요하다. 참고로 4년제뿐만 아니라 전문대도 편입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1년을 다니면 전문대에 2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일반 편입할 때 3년제 다니면 억울할 수 있다. 전문대는 졸업할 때 지원 자격이 생겨서 3년제 대학생은 편입 자격을 갖추는데 1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일반 vs 학사 편입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일반 편입은 그 학과의 자퇴생 인원대로 TO가 생기고 학사 편입은 학과별로 정해진 인원을 뽑는다. 일반 편입의 경우 지원 자격 갖추기가 쉽기 때문에 정규 대학 학생, 전문대 학생 등 이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 합격 못해도 돌아갈 대학이 있기에 인서울 대학 학생,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까지 상위권 대학생들도 부담없이 지원해보는 것이다. 반면 학사 편입에서 정규대학 출신 학생들은 거의 없다. 대학을 나오면 보통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가지 다시 편입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사 편입은 경쟁률이 낮고 지원자들 대부분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력을 갖춘 고졸자, 대학 중퇴자, 전문대 졸자다. 이렇게 경쟁률과 지원자 수준이 낮은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면 일반 편입 대비 쉽게 합격이 가능하다. 요새는 정규 대학 학생들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이전보다는 경쟁자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학사와 일반 편입의 커트라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 편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는 학사로 업그레이드를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편입 전형은 이렇게 나뉜다.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TO만 다를 뿐 전형은 똑같이 평가되는 편이다. 편입은 원래 학과와 상관없이 비동일 계열로 지원이 가능하고 당연히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자연계인데 토익만 보는 학교도 있으니 자연계 가고 싶은 수포자에게는 좋은 기회다. 노베이스도 편입으로는 1년 만에 인서울 가는 게 가능한데 편입 시험 특징 때문이다. 인서울 편입에서 다루는 편입 영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문, 학술지에서 가져온 지문이 출제되어 외국 오래 살다 온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처음 보는 고급 단어가 나오고 보편적인 뜻 외에 사전에 잘 안 나오는 부가적인 의미까지 전부 외워야 맥락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문 수준은 한글로 봐도 잘 모르겠는 국어 비문학 지문을 영어로 보는 거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이다. 다만 인문계는 딱 영어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영어만 죽어라 파면 된다. 자연계 편입 전형인 편입 수학의 경우 수능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킬러 문항이 없어서 3,000개 이상의 유형만 달달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해 빠르게 푸는 연습만 끈기 있게 하면 수포자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당연히 원래 영수 잘하면 유리하겠지만 시험 특성상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정직한 시험이라서 노베이스 기준으로도 열심히 하면 인서울에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시험을 보러 다녀야 하는데 이 시즌이 12월부터 1월 사이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게 되면 난리가 난다. 시험 날짜와 시간이 겹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우선순위를 정해 한 곳을 포기해야 하고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 퀵을 타고 시험장에 겨우 도착하기도 한다. 전적대와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전적대 수준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는 없다. 편입생은 90% 이상이 비동일계 출신이다. 애초에 학교나 학과 적성이 안 맞아서 혹은 더 괜찮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편입을 지원하는 거니 당연히 학과가 바뀌는 것도 다 인정해주는 거다. 편입 모집 요강 전형에 명시된 편입고사 성적 또는 전적대 성적 또는 토익 점수 등 딱 수치로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이든 명문대 출신이든 학점은행제로 지원 자격을 갖췄든 상관없이 전형에 맞게 고득점 받은 학생이 합격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수학 하나도 못하던 학생이 1년 열심히 준비해 점수 잘 받아서 서성한 합격하는 사례가 매년 있는 거다. 편입 후 적응을 못하거나 못 따라갈까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편입생은 편입생만의 졸업 요건이나 커리큘럼 기준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학년 기초 수업부터 3학년 수업까지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입 합격하는 순간 최종 학력은 편입한 대학이 되는 거다. 아무도 정시, 수시로 들어온 학생을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편입도 마찬가지다.